꽁꽁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봄의 따스한 햇살로 녹여 활력이 넘치는 세상이 다시 우리 앞에 찾아오길 기대합니다. 9988HTV를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생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젊고 건강했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이젠 늙고 병든 몸과 마음으로 건강을 찾기 위해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니는 한심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후회만 남겨둔 우리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으로 건강을 잃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몇 가지 간단한 대체요법을 접목하여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이라도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대체요법 총괄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은 발가락을 절단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었는데 그런 상태가 되어서야 지인은 그때서야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단 법석을 부리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일반인은 큰 병이 들면 먼저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게 되며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해지지요. 자연치료에는 수많은 대체요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타인의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가 집에서 본인이 직접 건강 상태를 점검하면서 치료 효과가 높아 건강을 회복한 사례가 많은 자연치료요법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대체요법 중에는 첫째, 몸속의 독을 제거하는 디톡스를 위한 단식 및 절식요법이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의 불균형을 맞춰주는 건강식품의 섭취와 셋째는 각 세포의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제거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게 하는 자연정혈요법과 넷째는 우리 몸의 체온을 높여주는 온열요법과 다섯째,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주는 히토류 자석요법과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는 간단한 운동요법 6가지를 접목하여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아오는 특별한 요법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잠깐 이야기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만들려는 정화 시스템, 즉 면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장마철에 흙탕물이 흘러가다 비가 그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맑은 물이 되어 흘러가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은 스스로를 정화시키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들여보내는 음식을 먹거나 숨을 쉬거나 물을 마시거나 모든 일상의 생활 속에는 몸속을 이롭게 하는 물질과 해를 끼치는 물질이 함께 들어갑니다. 아무리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물질이라도 우리 몸속에서 제 할 일이 끝나고 나면 쓰레기로 변해 다시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대사작용이라고 부르죠. 정화 시스템이 100% 작동하여 대사 기능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 몸은 항상 새 것처럼 깨끗해서 건강하겠지만 서서히 쓰레기가 100% 배출되지 않고 쓰레기가 몸속에 남아있게 되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 바로 염증을 일으켜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몸에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 대사가 되기도 전에 계속해서 또 넣으니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도 도리어 우리 몸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몸속에 쌓이는 잉여 영양을 줄이고 독을 제거하느라 여러 가지 해독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첫 번째는 단식 및 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면역을 올리는 방법은 굶는 것과 골고루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는 일입니다. 단식이 우리 몸을 살리는 행위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루를 굶으면 위장이 비워지고 3일을 굶으면 위장이 완전히 비워지고 7일을 굶으면 우리 몸속의 정화 시스템, 즉 면역 시스템이 되살아납니다. 굶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 쌓여있는 과잉의 영양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일입니다. 곧 우리 몸은 살기 위해 몸속에 쌓여있는 잉여 영양소를 사용하는 것이며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우리 몸은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일에서 7일가량을 단식하면 우리 몸이 흐트러졌던 정화 시스템이 본래의 시스템으로 되돌아와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식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식하기가 너무 힘들지요. 그래서 단식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양식이요법을 단식 및 절식요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속에 생긴 독을 잘 풀어내는 방법으로 단식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 단식을 하여 몸속을 비워줄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과다한 지방과 염증을 유발하는 세포로 인하여 우리 몸은 건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속에 독소를 배출하고 지방을 태워 건강한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균형 잡힌 영양식을 하여야 합니다. 단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약 체질로 단식하기 어려우신 분은 하루라도 하시고 3일을 단식할 수 있다면 3일만은 필히 단식을 하시고 7일까지도 단식할 수 있다면 7일 단식하세요. 만약 7일간 단식하기 어려우시다면 절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절식으로는 한 끼에 밥을 3분의 1로 줄이시고 살코기와 계란 등 단백질과 야채와 과일을 조금씩 배가 고프지 않을 정도로 드세요. 7일간을 단식하셨다면 계속해서 절식을 하셔야 합니다. 절식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식단에서는 균형 잡힌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의 식자재는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재배 방법에 따라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제철에 나는 야채와 과일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제철 야채와 채소를 먹기가 힘들고 또 먹는다 해도 그 양이 많아 음식으로 접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을 먹게 되어 요즘에는 건강식품 한두 가지 안 먹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식품 섭취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지요. 영양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몸속에 부족한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의 각종 영양소가 부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 아픈 데도 없고 건강에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영양소의 부족으로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병이 생기면 그 후에는 이곳저곳이 아파지며 큰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지탱하며 에너지를 발생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되어 있으며 5대 영양소는 그것에다 비타민과 칼슘이 포함되어 있고 7대 영양소에는 물과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종 영양소들이 하는 기능과 왜 먹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은 몸에서 힘을 내고 뇌와 신경세포 65%를 구성하며 체온을 유지하는 데 관여하고 신체 내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과 더불어 생체의 주요한 성분이며 필수 지방산은 신체의 성장과 여러 가지 생리적 정상 기능 유지에 필요합니다. 인체의 지방질은 주로 피하에 저장되며 그 외에 뇌 및 신경계통 등의 조직세포 중에 존재합니다. 식물성과 동물성으로 존재하는데 동물성 지방에는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고 식물성 지방에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체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세섬유, 중간섬유, 미세소관을 통해서 세포환을 지지하거나 콜라겐, 엘라스틴을 이용하여 세포박을 지지합니다. 또 액틴과 미오신을 통해 신체의 운동을 조절하거나 호르몬 등의 각종 리간드 물질이나 수용체와 같은 신호 전달자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세포막의 물질 수송 통로로 단백질이 관여하고 효소와 항체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생체 내 고분자 물질들의 수선과 유지를 담당하는 등 여러 기능을 합니다. 단백질은 피와 살을 만들어주고 또한 병을 이겨내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이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을 내게 해주고요.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냅니다. 부족하면 몸무게가 줄고 몸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은 에너지를 내지는 않지만 신체 기능 조절에 있어서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의 양은 극히 적기 때문에 균형 잡힌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별로 비타민을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비타민제에 의존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충분한 비타민을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수유를 하는 산모, 습관적으로 음주를 많이 하는 사람, 흡연자 또는 아스피린을 장기간 복용하는 사람, 다이어트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비타민을 필히 충분히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은 몸의 각 부분이 일을 잘 하도록 도와줍니다. 부족하면 쉽게 피곤하고 병에 잘 걸리게 됩니다. 몸에 가장 많은 무기질인 칼슘은 대부분 뼈와 치아를 만드는 데 사용되지만 1%가량은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근육이나 신경을 기능을 조절하고 혈액 응고를 돕습니다. 그러나 혈액 내 칼슘이 필요한 이상으로 특정 조직이나 기관에 쌓이면 석회질이 됩니다. 칼슘은 신체 내에 함유되어 있는 무기질 중 가장 많은 양으로 존재하고, 물은 사람이나 동물은 단기간에는 음식을 먹지 않고도 버틸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는 하루 이틀도 살 수가 없습니다. 수분은 신체 조직의 기본 구성 성분으로 신체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합니다. 섬유질은 식품 중에서 채소, 과일, 해조류 등에 많이 들어있는 섬유질 또는 셀룰로스 성분이며 소화되지 않은 몸 밖에서 배출되는 고분자 탄수화물입니다. 식이섬유들은 사람의 일반적인 소화효소 체계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에너지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의 건강에 기여합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섭취한 음식물의 전반적인 부피를 증가시키고 점도 및 발효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섬유소와 헤미셀룰로스의 경우 물을 다량으로 흡수함으로써 대변의 수분 함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베타크루칸과 구화검 등의 점도를 증가시키는 식이섬유는 당의 흡수와 지질 흡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발효가 잘 되는 식이섬유의 경우 발효 과정에서 광범위한 생리적인 활성을 가지는 단세 지방산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식이섬유는 아직까지 필수 영양소로 구분되지만 많은 나라들의 보건 영양 관련 기관에서 섭취를 권장하는 대표적인 영양 성분입니다. 그렇다면 건강식품을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건강식품은 건강을 호전시키는 생리 효과를 가지는 식품 및 그 성분을 가지고 제조 및 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세계인들이 본 건강식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영양학회는 가장 넓은 관점에서 기능식품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1999년 발표된 미국 영양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기능성 식품을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진 기존 영양소보다 건강에 이득을 줄 가능성이 있는 건강식품 또는 식품 성분으로서 자연 그대로이거나 일부 성분이 보강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캐나다 보건성의 기준에 따르면 기능성 식품은 일반적인 식품과 외관이 유사하고 보통 식사의 한 부분으로서 섭취되는 식품으로서 영양적인 역할 외에 생리학적으로 유익하고 만성질환의 위해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입증된 식품을 말합니다. 일본은 현재 특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식품들에 대해서 특수목적 건강식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정청 기준에 따르면 기능성 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갑셀, 분말, 과립, 액산, 황 등의 형태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 건강식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을 찾게 되는 것인데, 세계인들은 오래전부터 건강식품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단식요법으로 정혈과 면역 시스템이 회복된 상태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균형 잡힌 영양 성분으로 채워준다면 우리 몸은 활기를 되찾지 않을까요? 먹거리와 관련한 건강명언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몽테뉴는 우리의 건강은 결국 우리 몸 안에 어떤 것을 넣느냐에 달려 있다. 또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이 곧 약이고 약은 곧 음식이다. 먹는 것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고대 이집트 속담에는 당신이 먹는 것의 3분의 1은 당신을 살게 하고 당신이 먹는 것의 3분의 2는 의사를 먹여 살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터득한 말은 어떤 병이든 먹을 수만 있으면 낫습니다.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건강을 위해 중요한 일인 줄 모릅니다. 세 번째 요법입니다.
혹시 자연정렬요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신기하고도 기적 같은 치료법인 자연정렬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치료법보다 우수한 자연정렬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이나 현대의술이 아니었다면 교통사고로 또는 재해로 다친 많은 응급 환자들을 살릴 수도 없었고, 또한 심근경색, 뇌경색 등으로 쓰러져 죽음의 길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생긴 모든 병, 즉 고혈압, 당뇨, 비만은 물론이고 어깨, 허리, 무릎 통증, 두통, 이명증, 그리고 무좀, 비듬, 또 가슴 통증, 우울증, 불면증, 아주 무서운 백혈병, 암, 그리고 우리 몸에 생긴 모든 통증, 모든 염증, 가려움증, 수동냉증, 손발저림증, 몸이 붓는 부종, 추위를 타는 것까지 크고 작은 어떤 병도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생기는 병입니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이유는 피쓰레기, 어혈이 피의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혈액이 피쓰레기로 뭉친 혈전을 혈전용해제라는 약으로 녹이고 있고, 그리고 탁하고 더러워지고 뭉친 피를 정화하는 투석이라는 의술도 있고, 심장에 굵은 혈관이 막히고 뇌혈관이 막혀 쓰러지는 사람에게 스텐트나 카테터 같은 의술로 목숨을 살리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모세혈관에 달라붙어 있는 어혈은 자연정혈요법만이 뽑아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와 관련된 심혈관계 질환은 아직도 치료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피의 흐름을 막는 어혈, 피 쓰레기를 뽑아내기만 하면 아픈 곳이 사라지고 건강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 인체는 나뭇잎사귀에 보듯이 그물망 모양으로 모세혈관으로 촘촘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세혈관과 오장육부에 가득 끼어 있는 어혈을 자연정혈요법으로 쏙 뽑아낼 수 있습니다. 막힌 어혈을 뽑아냄으로써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환부를 치료하는 아주 훌륭한 치료요법이며 많은 환자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혈관과 오장육부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피쓰레기, 어혈을 뽑아 피를 잘 돌게 하며 피를 맑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연정혈요법은 우리 몸속에서 병을 만드는 피쓰레기를 어떤 약이나 수술과 시술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사혈할 때는 부항기와 침봉과 그리고 흡입기만 가지고 환부해서 피쓰레기, 어혈을 뽑아버리는 요법입니다. 일명 사혈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피를 뽑는다고 하는데 피를 뽑는 것이 아니고 피쓰레기, 어혈을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피쓰레기를 뽑아낼까요? 네, 그것은 환부에 사침을 하고 부항을 건 후 흡입기를 통해 적당한 압을 걸면 몸속에 피쓰레기가 끌려 나옵니다. 직접 보시면 너무나도 신기하고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혈이 나온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시거나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내 몸속에 이런 피쓰레기가 있었다니, 이런 것이 내 몸에서 나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저런 피쓰레기 때문에 몸에 많이 아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피쓰레기가 나오는 걸 보니 몸이 금방이라도 나은 것 같고 몸도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치료법이 의료 제도에 막혀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과장이 아니며 체험해 본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쯤에서 질문이 나오게 되죠. 저런 쓰레기 같은 어혈이 장기 속에 쌓여 있었다면 과연 사람이 잠시라도 살 수 없었을 텐데 산 사람의 몸속에서 저런 것들이 나왔다니 믿을 수가 없군요. 네, 맞습니다. 주요 장기에서는 모세혈관의 80 내지 90%가 어혈로 막히면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신장의 경우 70%가 막히면 신부정적으로 진단하며 80%가 막히면 살기가 어렵고 90%가 막히면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100개의 모세혈관 중 7, 80개는 막히고 그 사이사이에 막히지 아니한 모세혈관이 20, 30개가 섞여 있다면 아직 목숨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런 현상은 나무와 비슷합니다. 굵은 나무 밑둥을 톱으로 50% 정도 잘라 놓아도
아무렇지도 않듯 살아 있습니다. 고목나무의 밑둥치가 다 썩어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곧 죽습니다. 질문거리가 아주 있을 텐데요.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연정렬요법을 믿지 못하십니다. 자연정렬요법은 내 병은 내가 고치고 내 가족은 내가 직접 고칩니다. 집에서 스스로 모든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기적이나 마술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연과 신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부여했던 당연한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정렬요법은 질병을 예방하고 검진하고 치료하며 예뻐지고 젊어지는 기적같은 치료법입니다. 믿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습니다. 궁금한 것이 조금 풀리셨나요? 그리고 자연정렬요법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시나요? 그래서 환자에게 단신요법으로 면역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또 균형 잡힌 영양요법으로 필요 영양소를 채워주고 막힌 혈관을 뚫어주어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한다면 어떤 질병도 다 낫지 않을까요? 다음은 온열요법입니다. 체온이 35도가 되면 암세포가 잘 자라납니다. 우리 몸 체온은 36.5도를 유지해야 건강하고 1도만 내려가도 우리 몸에서 암이 활성화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엄지의 제왕이라는 TV 프로에서 2014년도 8월 26일 생명을 지키는 체온 1도의 비밀이라는 방송을 보셨는지요? 이 프로에서 체온 1도가 생사를 결정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으며 SBS TV 프로에서는 우리 몸은 왜 35도를 유지해야 하나라는 방송을 하고 책도 출판하며 체온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엄지의 제왕이라는 프로에서는 정상 체온인 사람은 암세포가 생겼을 때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어 파괴시키는 영상과 저체온인 사람에게서는 면역세포가 아무런 변화가 없이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고 도리어 암세포에 잡혀 먹히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몸속의 장기 중에는 위, 자궁, 소장, 대장은 따뜻해야 되는 장기고 또 서늘해야 되는 장기는 간, 배, 심장인데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건강을 해치는 식생활과 환경의 변화 등으로 따뜻해야 되는 장기는 차가워지고 서늘해야 되는 장기들은 너무 열을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로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특히 간에 열이 차거나 장과 손발이 차가워지므로 항상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체온증인 사람은 하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특히 장기에 열이 많으신 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셔야 하며 장기에 열이 차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푸시기 바랍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체온을 올리는 방법으로는 반신욕과 족욕이 있습니다. 반신욕은 38도에서 40도가량의 온도로 10분 이상, 족욕은 40에서 43도의 온도로 30분 이상 유지하며 몸속 온도 1도 이상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족욕은 잠들기 전 30분이나 1시간 전에 하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또 다음은 따뜻한 물 마시기입니다. 냉수 먹고 속 차리다 면역력 떨어져 속 망가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온의 물만 마셔도 몸은 몰라보게 건강해집니다. 냉수는 체내 산화를 촉진시켜 노화도 빨라지게 합니다. 일단 가정에서부터 생수나 식수를 냉장고 안으로부터 밖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다음은 충분한 수면 취하기입니다. 뇌의 시상하부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즉 자율신경계를 자극하여 체온을 조절하여 줍니다. 다음은 복부 찜질하기입니다. 배에는 위, 간, 신장 등 중요 장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만들면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복부에 찜질팩을 붙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가벼운 스트레칭과 운동입니다. 우리 몸에 수축된 혈관을 지속적으로 이완시켜 주기 때문에 피부까지 온도가 잘 전달되게 해주는 것을 도와줍니다. 운동을 하거나 근육의 활동량을 높이면 체온이 올라가서 면역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근육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체온을 올려주는 음식 섭취하기입니다. 미역, 다시마, 마늘, 생강은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좋게 하고 단백질과 비타민, 철분을 함유한 브로콜리, 고추, 파, 양파는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하루 1시간 정도 햇볕 쐬기입니다. 자외선이 피부를 늙게 만든다는 속설 때문에 온몸을 가리고 밖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속설입니다. 하루 1시간 정도의 햇빛은 오히려 우리의 피부를 젊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체온을 올리는 필수품을 착용하시는 겁니다. 겨울철에 목도리를 착용하면 체온을 보호합니다. 또 등산이나 오랜 시간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모자를 착용하시게 되면 몸에서 빠져나가는 열을 70%나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체온인 사람은 손과 발과 아랫배 그리고 무릎이 차가워지고 냉증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면역이 저하되면서 암세포가 활동하며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불면증, 이명, 소화불량 등이 발생하며 하복부 냉증으로 배설기관 저하로 변비, 생리불순, 불임, 유산 등 그리고 알레르기, 비만, 당뇨, 고혈압의 질병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체온증이 되는 원인은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백혈구의 활동이 저하되므로 면역은 떨어지고 체세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무너지므로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기력과 만성 피로로 고생하게 됩니다. 몸이 따뜻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며 성인병을 예방합니다. 체온이 1도 상승함에 따라 호전 반응이 나타나는데 효소 활동이 40% 올라가고 면역력이 5배 높아집니다. 반대로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효소 활동이 50%나 감소하고 암세포가 활성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36도가 정상 체온인데 0.5도가 낮은 36도가 되면 열을 발생하기 위해 몸이 떨리기 시작하고 35.5도가 되면 배설 장애가 발생하고 알레르기가 발생하며 35도가 되면 암세포가 활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정상 체온을 유지하도록 체온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몸이 차가워지고 병이 생기는 원인은 혈관에 혈전이 가득 차 있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며 아쉽게도 몸이 늙고 산해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혈관에는 어혈이 얼마나 끼어 있으며 혈관 나이는 몇 살쯤이나 될까 궁금하시죠? 그건 우선 나이와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40대는 40%, 50대는 50%, 60대는 60%가 끼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증상에 따라 혈관 나이가 결정됩니다. 혈관에 어혈이 끼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몸속에 독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특히 요살이라는 독이 몸에 쌓이면 몸이 많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요살이라는 독은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퓨린이라는 세포에게 함유된 핵산 성분 중 하나인 퓨린체가 분해되어 생기는 최종 대사 산물입니다. 이것이 많이 생성되어 신장에서 배출되지 않으면 혈액 속에 떠다니다 온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차가운 다리, 팔, 무릎, 발가락 등에 쌓이면 통풍의 원인이 되며 요로를 통해 배설이 되지 않으면 결정체가 되어 요로 결석도 되며 혈관의 통로를 막아 가슴 흉통, 옆구리 통증, 복부 팽창감 등의 증상도 보이며 그것이 관절 등에 쌓이면 통풍성 관절염이 됩니다. 특히 요산은 결정체가 깨진 유리조각 같아서 끝이 매우 날카롭고 질량이 피보다 무거워서 몸의 제일 아래쪽인 엄지발가락의 관절을 공격해서 통증이 매우 심하게 됩니다. 통풍성 관절염이 발생하면 이미 몸속에 많은 독이 쌓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치료요법은 히토류 자기장 치료요법입니다. 우주는 자기장으로 인해 질서를 유지하며 운행되고 있으며 자기장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자석 또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장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체도 자기장으로 인해서 모든 장기들이 에너지를 발산하고 충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 헤모그룹이라는 철분이 들어있어서 자석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줍니다. 특히 히토류는 원자 번호 57번부터 71번까지 15가지의 원소에 스카듐과 이투륨을 합해 17가지를 합친 총칭입니다. 이 히토류는 우주선과 스마트폰, 모든 전자제품에서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일상적인 곳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화합물로 우리 인체도 혈액순환을 촉진해주고 에너지를 높여주어 건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현대과학은 모두 흙 속에서 추출한 것들을 가지고 연구하였습니다. 그것이 동위원소로 창조된 사람과 모든 동식물들이 땅의 흙에서 생의학 물질과 광의학 물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히토류 마그네트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 히토류 에너지가 4차 산업혁명 7차원 뇌만성 통증 회로 치료 혁명입니다. 이제 미래에는 통증 치료의 혁명 시대가 왔습니다. 그것은 동위원소 히토류 마그네트가 있어 통증 치료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치료되면 질병은 낫습니다. 지금 병원에서는 자기장 치료기기를 사용하여 관절염, 허리 통증, 섬유 근통 증후군 치료, 이명 치료 등 방광 치료, 요술금 치료, 전립선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하여 치료하고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력의 단위를 가우스라고 하는데 히토류 자석은 일반 자석에 비해 몇 배가 높은 가우스의 엄청난 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토류 자기장 치료요법은 사용하기가 아주 간편합니다. 안전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히토류 자기장 치료요법은 미래의 치료법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운동 및 결론에 대한 핵심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운동은 너무 과하지 않고 많이 힘들지 않는 정도에서 유산소 운동으로 걷기 운동을 하시고 공기 좋은 곳에서는 복식 호흡을 하시고 약간의 근력 운동을 하신다면 어떤 질병으로 건강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많이 웃으세요. 암세포를 잡아먹는 NK세포는 웃을 때만 나온다고 합니다. NK세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암은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자, 여기까지 몇 가지 대처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요법들을 접목해서 함께 건강관리를 해 나간다면 잃어버렸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만 들으셔도 금방이라도 나을 것 같으시죠? 병원을 멀리 하시고 자연과 친해 보십시오. 자연 치료는 병원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효과는 몇 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되찾으려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셨다면 이젠 자연 치료에 전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 치료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지내다 보면 내 몸이 스스로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꾸준히 하신다면 반드시 잃어버렸던 건강을 되찾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확신이 드셨다면 연락 주세요.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고 많은 분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 소식을 듣고 실천해서 건강을 되찾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한 분이라도 실천해서 건강을 되찾게 바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